개장전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눕니다.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과 또 목요일에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탄소 국경세 얘기부터 저희 좀 해볼게요. 요즘 유럽에서부터 피포 55로 시작해서 미국까지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를 줄이는 저감 장치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씩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좀 괜찮게 보실 만한 종목이 있은지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말씀하신 그 유럽 연합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줄인다고 밝히면서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쉽게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처럼 매긴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까지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좀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좀 찾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거는 유럽이나 미국 둘 다 시멘트, 철강, 비료, 그리고 알루미늄, 전기 등 이런 고탄소 산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고, 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생산 라인이라든지 공장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수요가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탄소 배출권 기업으로는 휘캠스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 기술 관련해서는 KC 코트레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먼저 휘캠스는 그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또 질산 등을 생산하는 화학 업체입니다. 탄소 배출권 분야에서는 국내 1위고요.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활발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후 관련 또는 그 친환경 관련해서 이슈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실적이 갈수록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점과 함께 이 탄소 배출권 사업이 또 영업이익률이 90% 가까이 나는 되게 고마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하반기에 더욱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KC 코트레는 보다 조금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그 CCUC라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 기술 없이는 그 탄소 제로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을 만큼 이 기술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좀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향후 이 기술력이 국내 어떤 고탄소 배출 산업 그 기업의 어떤 생산 라인에 탑재가 되는 그런 시점이 가시화될 경우 주가 모멘텀이 기대되기 때문에 두 기업 말씀드렸습니다. 휘캠스와 KC코트레 일단 탄소 배출권 가격도 분명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탄소 배출 거래를 하건 리스를 하건 그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좀 걱정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업체들 당장은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분명 이게 수출 가격 경쟁력에선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출 어떤 비용이 늘어나고 또 수출 감소 위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비용 부담이나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 탄소 급경세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하반기에 탄소 관련해서 이런 그 관세를 매길 거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업황을 또 이 탄소 배출권을 떼놓고 보자면 업황은 이제 저희 한 5월 달쯤이었나요? 이 원자재 관련해서 되게 철강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흐름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데 비해 긍정적인 업황은 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이 주가 부진에는 탄소 배출권 이슈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전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낙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는 쪽이 좋겠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환경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부각이 또 다음 수순이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 사실 탄소 중립 했지만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의 아주 강한 랠리 조금 성에 차지 않는 흐름들 보여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좀 관심을 둬도 될 만한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큰 틀에서는 기후 변화고요. 그렇게 첫 번째로는 탄소 배출권을 조금 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결국 신재생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생 섹터 역시도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좀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기후 변화 막 요즘에 독일의 대홍수니 뭐 미국의 서부 폭염이니 되게 정말 이상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CS윈드, 삼강 M&T, 하나솔루션, OCI 등 그 풍력, 태양광, 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 수혜주를 지금 그 CS윈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CS윈드가 미국을 비롯해서 이 그린 산업 트렌드에 직접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먼저 지난 6월에 인수한 그 베스타스의 미국 풍력타워 공장 인수 효과가 다음 달부터 반영이 됩니다. 이 베스타스의 미국 법인 인수 시작으로 추가적인 이제 타 미국 법인 인수 그리고 유럽 업체 지분 인수 등의 진행 절차도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 2분기 실적 전망은 매출액이 약 2,9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00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분기가 지날수록 분기별 실적 성장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현재 퍼가장 한 30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사실 30배 하면 그렇게 저평가된 건 아닙니다만 그 이제 해외에 피어 그룹으로 일컬어지는 뭐 지멘스 에너지, 오스테드 등 그 향후 성장성을 기반으로 이 회사들이 50배에서 90배 가까이 지금 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CS윈드의 글로벌 사업부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 최대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실 많이 올랐다가 옆으로 기는 흐름을 올해 내내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다가 7월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75,000원대에서 지금 88,800원 어제 종가상 꽤나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동종 업계 대비해서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CS윈드 저희 계속해서 AS도 해나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앞서 살펴봤던 은행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상반기엔 흐름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10년물 국채금리 부진 속에 주가도 같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최근인데요. 결국 뭐 실적은 좋을 것 뻔히 알고 중간 배당도 한다고 하고 또 금리 인상하는 에서 예고했고 지금 사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들을 다들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호재거리 내용은 되게 많은데 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어떤 재유행 그리고 경기 정상화의 지연 또 말씀하신 어떤 국제금리 이슈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이제 은행 관련주들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금리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뭐 미국 주요 은행들은 실적을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는데 다만 저희 국내 은행주들은 조금은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호실적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배당 매력도가 아직도 계속 그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랑 뭐 경제 정상화 또 이런 이슈들이 관건이겠지만 저희가 사실 한 1년 반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단기 악재들은 그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서 그때 반영이 되고 또 해소가 되는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할 뿐이고 2분기 어떤 은행의 호실적들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연말 호실적 발표되는 이제 기한이 한 8월 중순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 이후 연말 배당을 좀 기대하면서 연말 배당주 관점으로 부각될 그런 모멘텀 그리고 백신 접종이나 경기 재개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은행주의 랠리를 좀 기대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고민스러운 게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우리금융이고요. 뭐 주주 환원 맞아요. 얘기 나올 거는 신한금융에서 좀 세게 나온다라고들 네. 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1등해서 뭐 KB를 해야 되는 건가? 좀 고민돼요. 뭘 골라야 되죠? 그렇죠. 또 우리금융은 거기에다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1.4조 원의 어떤 순이익을 좋았어요. 기록하면서 정말 네. 작년의 연간 실적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정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그런 호실적은 이제 이미 발표됐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저평가 관점에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BNK 금융지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행지주 가운데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데요. 이 BNK가 부산,
울산, 이 경기도 쪽, 경상도 쪽이 이제 거점인데 이 BNK 금융지주가 이 지역 부동산 상승이랑도 또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산이나 울산 지역의 부동산 상승 그리고 지역 경기 호조와 함께 수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PBR이 0.3배 수준이어서 같은 은행주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밸류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추가하시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 주셨던 BNK 금융지주, 금융주 내에서 우리금융지주와 함께 좀 두고 볼 만한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억해 볼게요. 다음 이슈는 팀장님께서 골라주셨어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디지털 치료제, 조금 생소하죠? 그렇죠. 뭐 정부나 민간 기업이 이제 조금씩 뛰어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확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결국 뭔가 몸에 침습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겉에서 몸에 무언가를 투입하지 않고 전자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이제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먼저 정부는 과기부 등과 함께 코로나 이후 어떤 비대면 정서장애 등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이러면서 이제 전기자극 치료제 시장이라는 개념과 함께 좀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생활에 저희가 많이 익숙해졌고 또 비대면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 유망한 솔루션이 될 전망인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이 또 참여한 어떤 이력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어제 뇌파를 측정해서 운전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뭐 졸음운전인지 어떤지 뭐 심장박동이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AI 기반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네오팩트라든지 라운피플 등 그 AI 의료 기업들이 8%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와 함께 AI 의료나 이런 비대면 시장, 의료 시장이 아직 생소하지만 올해는 약 2조 원 수준에서 2025년 7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거라는 그 유망한 시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기업들을 하나둘씩 찾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좀 좋게 보는 게 뷰노라는 기업입니다. 저는 종목명 자체를 처음 들어요. 아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생소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회사는 AI 그 의료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AI로 뭐를 진단하냐 하면 뭐 암 진단부터 시작해서 뇌질환 쪽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동형 엑스레이에도 보조 솔루션을 공급할 만큼 좀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부각된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게 그 AI 의료 관련해서 상장할 때 경쟁사로 묶였던 미국의 하트플로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그 기업 가치가 약 28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하트플로우라는 데는 CT 촬영한 이미지를 AI로 분석해서 뭐 질환 위험도를 알려주는 곳인데 아무리 뭐 좀 국내 시장이고 저평가가 됐다고 해도 3조 원이라는 그 숫자는 현재 그 뷰노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 근처인데 많이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시점이고요. 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AI 기반 개발 사업에 진행하는 등 사업도 꾸준히 좀 잘 진척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체크해보자면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동시에 순매수를 한 점 등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유효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회사 자체의 밸류나 저평가 관점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뷰노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또 한번 두고 볼 만한 종목 하나 생기네요. 2,865억 원의 시총이고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요 며칠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랠리 이어질지 저희 지켜보죠. 자, 일단 공략주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괜찮으면 저희 ASL 종목들도 꽤 있어서요. 오늘 공략주가 그린 플러스. 네. 그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팀장님과 얘기할 때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뭐 탄소 그리고 신재생 네. 등등 그린 컨셉이 되게 많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AI 기반 그 의료까지 해서 이 그린 플러스는 AI와 그린 두 개 다 키워드가 좀 해당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팜 국내 1위 하는 회사고요. AI나 IoT 기반으로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스마트팜이 뭐냐면 이제 자동으로 뭐 기후 제어를 해주고 수직형 재배 등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탄소 배출에도 당연히 효과적인 게 불필요한 어떤 공정들을 줄이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탄소 저감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정부 주도하에 스마트팜 산업 역시도 좀 그
확장 정책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린 플러스의 그 수주 환경에도 되게 업황이 우호적으로 그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2분기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5월 달에 진출한 호주 시장에서도 성과가 가시화될 예정인데 호주의 스마트팜 기업인 이제 팜 4.0과 라이센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이 이제 5월에 체결하고 이 라이센스 공급 효과가 3분기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 호주를 거점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고요. 따라서 기후 변화의 큰 트렌드 속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국내외 수주 모멘텀 등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횡보를 하다가 어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어제 오른 그 주가 상승을 시작으로 좀 다시 고점 수준까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 수급 체크를 해보자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이틀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매수가는 18,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 15,000원, 목표가는 22,000원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8.8% 상승한 그린 플러스입니다. 가격 라인 목표 주가 22,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저희 주목해 보겠습니다. ASR 종목들이 사실 많아요. 이 우진 같은 경우도 99% 상승률 기록했고요. 5월 21일에 말씀 주셨죠. 그리고 디오도 4월 16일 공략주 30% 수익. LG전자도 13%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꽤나 많은데 우진 좀 체크할까요? 사실 그 누구보다 좀 빠르게 우진을 얘기해 주셨었어요. 뭔가 관련한 섹터에서 어떤 대장주 주세요. 이러면 두산중공업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우진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그때 하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네. 100% 정도 왔습니다. 이제 투자자들 어떻게 하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실적도 좋은데 이 원전 테마까지 붙으면 훨씬 더 주가가 탄력을 받겠다라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사실 주가가 많이 단기에 급등을 해서 한 달 사이에 뭐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단기 급등 부담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원전 관련해서 사업은 이제 원전 관련주로 자리매김은 톡톡히 했고 폭염 덕분에 또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흐름이 좋잖아요. 게다가 이 회사가 SMR 펀드에 출자까지 하면서 사업 경쟁력은 좀 강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지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스몰캡 분야에서 원전 관련주로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고 좀 부담스러우시다 하면은 우진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는 일단 신규 매수 진입은 노후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재차 도전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 우진이다 AS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상 AS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개장 전 성공 전략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과 전략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